캘리포니아 남부 지역에 강력한 폭풍우가 내리고 있습니다. 주정부는 로스앤젤레스를 포함한 6개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주 요양원에서 연쇄 폭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물이 붕괴되며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시가 나눔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소외된 가정에 위로를 전하기 위한 행사가 됐습니다. 연방법원이 전문직 비자 신청 수수료 인상안을 두고 트럼프 행정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 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과의 갈등 속에 군사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마리아, 샘, 알렉스, 에이미는 단지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닙니다. 꿈을 만들어가고 있죠. CBB는 각 비즈니스의 이야기를 알고 고객 한 분 한 분께 꼭 맞는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저희가 만드는 것은 단지 금융거래 관계가 아닙니다. 고객 한 분 한 분과의 파트너십입니다. CBB and me. CBB and me. CBB and me. CBB뱅크, 고객 한 분 한 분을 위한 금융 파트너십을 만듭니다.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즐거운 크리스마스 연휴가 시작됐지만 남가주 지역은 폭우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남가주 6개 카운티에는 비상사태가 선포됐습니다. 케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긴급 지원 역량을 총동원하기 위해 LA와 오렌지 카운티, 리버사이드, 샌 버나디노, 샌디에이고, 샤스타 카운티에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LA를 비롯한 남가주 지역은 어제부터 시작된 비가 오늘은 거세졌습니다. 기상청은 LA와 오렌지 카운티, 산타바바라, 샌버나디노 카운티 등에 돌발 홍수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피해도 속출했습니다. LA 지역은 하천이 범람해 3곳이 고립됐고 교통사고도 52건 발생했습니다. 또 전신주 28개가 쓰러져 정전으로 18,000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LA시 전역에서는 나무가 43건 쓰러졌다고 보고됐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보고되지 않은 가운데 LA시는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25일 밤 11시까지 즉시 집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대피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에 자리한 한 요양병원에서 연쇄 폭발 사고가 발생해 건물이 붕괴되면서 사상자가 속출했습니다. 관련 소식을 이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무너진 건물 지붕 위로 불꽃이 솟구칩니다. 소방관들이 진화에 나서보지만 불길을 잡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번 사고는 어제 오후 2시쯤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 인근 브리스톨 타운십에 자리한 실버레이크 요양원에서 발생했습니다. I was sitting at home watching basketball game. I thought the airplane or something fell on my house. I heard loud kaboom. 펜실베이니아 주정부는 가용한 모든 인력을 동원해 시민들의 구조 작업에 나섰습니다. 그러나 2차례 이어진 폭발로 건물이 붕괴되면서 구조 작업에는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When we arrived, there was a major structural collapse with parts of the first floor into the basement with persons trapped. Fire department personnel immediately went into a rescue mode. They pulled many residents out of the building via windows, doors, stuck in stairwells, stuck in elevator shafts. 폭발 사고의 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지만 관계 당국은 가스 누출에 의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We believe preliminarily that it was a gas leak that led to that. The explosion was really quite catastrophic. We know that at this time there are at least 2 fatalities. We know that there are some number of individuals still missing.
폭발 사고가 발생한 실버레이크 요양원은 모두 174개의 병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역 언론은 사고 당시 해당 시설에 최소 50명의 환자들이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면서 추가 희생자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KBS 뉴스 이우수입니다. 올해 산불과 이민 단속 여파로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LA시가 소외된 가정과 아이들을 위한 크리스마스 나눔 캠페인을 개최했습니다. 윤범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LA시청 내 산하부서 사무실. 직원들이 크리스마스 선물 정리에 한창입니다. 장난감과 인형, 책, 스포츠용품과 생필품 등 캠페인 시작 일주일 만에 1000여 개가 넘는 기부 물품들이 시정부 산하 공공시설을 통해 접수됐습니다. 올해 초 발생한 대형 산불. 누군가는 소중한 가족을 잃었고 누군가는 소중한 보금자리를 빼앗겼습니다. 6월부터 본격화된 연방 이민 단속으로 인해 이민자 가정의 아이들은 아빠 또는 엄마 없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날 캐런 베스 LA시장도 내려와 일손을 거들며 직원들을 도왔습니다. 첫 번째 선물은 이민 가정 아이들에게 전달됐습니다. All of this is to protect Angelinos who want to celebrate the holidays. El Departamento de Inmigración de la Alcaldía nos ha apoyado muchísimo, además de económicamente salud mental, nos ha apoyado con comidas, con despensas. En este caso ahora le están dando regalos a nuestros hijos, vamos a tener una Navidad feliz. 베스 시장은 어렵고 힘든 한 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캠페인을 통해 연대와 나눔을 실천해준 시민들에게 깊은 감사를 전하며 희망찬 내년도 기약했습니다. So there's a lot of joy that awaits us in 2026, and how we pulled together and stuck together in 2025. I believe we will continue to do that, and we will have a successful 2026. 시 전역에서 기부받은 선물들은 각 지역 비영리단체와 기관들을 통해 피해를 입고 소외된 가족들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시장실 측은 도시 전체가 하나 된 가족처럼 서로 응원하고 모든 아이들이 사랑받고 가치 있게 느낄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연말 연휴 시즌을 맞아 뉴욕을 찾는 여행객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크리스마스 점등식 등 각종 행사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KBTV 신영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 항만청은 이달 22일부터 내년 1월 4일까지 이어지는 2주 동안의 연말 연휴 기간 동안 뉴욕 일원을 오가는 여행객이 약 1,48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는 역대 최고치입니다. 공항 이용객은 약 57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존 F 케네디 국제공항과 뉴욕 리버티 국제공항, 라가디아 공항과 스튜어트 국제공항 등이 특히 혼잡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량과 터널,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이동 역시 910만 명이 늘 것으로 추산됩니다. 항만청은 원활한 이동을 위해 국내선 이용객은 출발 2시간 전, 국제선 이용객은 최소 3시간 전에 공항에 도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이처럼 여행객이 크게 늘어난 가운데 뉴욕시 역시 연말 축제와 문화 행사 준비로 한창 분주한 모습입니다. 록펠러 센터 크리스마스 트리는 5만 개가 넘는 LED 조명과 대형 별 장식으로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으며 1월 중순까지 매일 점등돼 뉴욕시를 밝힐 예정입니다.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행사도 이어집니다. 브루클린 어린이 박물관에서는 26일부터 30일까지 환자 축제가 열리며 전통 음악과 춤,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이 밖에도 뉴욕교통박물관에서는 메트로카드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특별 전시가 진행 중이며 브루클린과 타임스퀘어 등지에서는 예술 전시와 참여형 행사들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배우 티모시 샬라메가 주연한 영화도 이번 주 개봉을 앞두고 있어 연말 극장가를 달구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 연휴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한 뉴욕은 역대 최대 인파와 함께 겨울 축제를 함께 즐길 준비로 들뜬 모습입니다. 법무부가 미성년자 성착취범 고 제프리 앱스타인 수사 관련 자료가 100만 건 이상 추가됐다면서 이를 검토해 공개하는 데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뉴욕 남부검찰청과 연방수사국이 앱스타인 사건과 관련됐을 가능성이 있는 문서 100만 건 이상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가림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들이 24시간 체제로 문서를 검토 중으로 문서 공개까지는 몇 주가 걸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수십만 건의 문건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인데 선별적 자료 공개와 대규모 가림 처리 등으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 법이 제정된 지난달 20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련 기록을 공개해야 했는데 이미 이 시한이 지난 시점에서 문서 공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법을 위반한 것이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앱스타인 간의 관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법무부가 관련 문건 공개를 이어가고 있지만 의혹이 해소되기보다는 논란만 한층 확산하는 모습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참모가 최근 쿠팡 사태와 관련한 한국 국회의 규제 움직임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숙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1기 때 안보수장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국가안보보좌관이 자신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쿠팡에 대한 한국 국회의 공격적인 표적 조치는 한국공정거래위원회의 차별적 조치와 미국 기업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장벽을 만들 거라고 썼습니다.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 이후 쿠팡의 책임은 거론하지 않은 채 한국의 대응을 미국 기업을 표적 삼은 부당한 규제로 보고 있는 겁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과의 무역 관계를 재조정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한국이 미국 기업을 표적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을 훼손한다면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하고 조율된 미국의 대응이 핵심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상 트럼프 행정부의 관심과 대응을 촉구한 걸로 풀이됩니다. 쿠팡은 한국 법인의 지분 100%를 미국에 상장된 모회사 쿠팡 INC가 소유하고 있어 법적으로 미국 기업입니다. 실제 쿠팡 INC는 지난 1월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100만 기부하는 등 5년 동안 150억 원이 넘는 로비 자금을 투입해 미국 내에서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미국 정부가 한국의 디지털 규제를 이유로 고위급 회담을 연기한 상황에서 쿠팡을 둘러싼 갈등이 한미 간 마찰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연방법원이 전문직 취업 비자인 H-1B 신청 수수료를 기존 $1,000에서 $10만 로 100배 인상한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연방지법은 H-1B 비자 수수료 인상 조치는 이민을 규제하는 대통령의 광범위한 권한에 포함된다며 재계와 대학협회가 제기한 소송을 오늘 기각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H-1B 비자 선발 방식도 전면 개편합니다. 기존의 무작위 추첨제를 없애고 고임금, 고숙련 외국인 근로자에게 유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오는 2월 27일부터 H-1B 비자를 가중치 기반 선발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어제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위한 여론조성에 나서는 분위기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황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다카이치 일본 총리가 요미우리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시사했습니다. 도입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모든 선택사항을 배제하지 않고 억지력, 대처력 향상에 필요한 방법을 검토해 가겠다고 말한 겁니다. 다카이치 정권은 출범 때 사실상 핵 잠수함으로 해석되는 신형 잠수함 도입을 명문화해 목표로 내세운 바 있습니다. 총리의 언급은 핵 잠수함 도입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핵을 금기시해온 일본 내 여론을 다지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일본 정부는 주변 국가들이 핵추진 잠수함을 이미 보유했거나 추진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해왔습니다. 今は持っていない韓国が持つ、そして今は持っていないオーストラリアも持つ、そしてアメリカも持つ、中国も持っている。 다카이치 총리는 일본 언론사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선 한 번 분쟁에 휘말리면 장기간 이어진다며 전투를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또 안보 환경이 변화했다며 방위 정책의 근본이 되는 안보 산문서 개정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도 거듭 밝혔습니다. 총리의 이딴 언급은 중국과의 갈등 속에 일본이 군사력 강화 행보를 본격화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제인윤 재단이 지난 19일 샌프란시스코 총영사관에서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했습니다. 제인윤 재단은 공정한 심사를 거친 총 15명의 우수한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윤행자 이사장은 학업과 봉사, 역사에 대한 관심이 뛰어난 학생들을 격려하고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최고 득점자 김성민 학생에게는 $10,000가 수여됐습니다. 임정택 샌프란시스코 총영사는 한인 학생들에게 공동체를 잊지 않는 인재로 성장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제인윤 재단은 앞으로도 한인 차세대 리더 양성을 위한 장학 사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메디케어를 이용 중이신가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으로 월 185불 파트비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2026년 아스티바 헬스 플랜은 식료품과 일반 의약품 비용으로 연체대 2,880불까지 혜택을 드립니다.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다음 달로 2월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1888-688-8584로 문의하세요. 파워 인터뷰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경제 전문가 손성원 박사님 모시고 환율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금리와 내년 경제 전망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준이 3회 연속 기준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 시장에서는 추가 인하가 이어질지 아니면 여기서 멈출지에 대한 그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연준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이제 고용 창출하고 인플레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두 개 다 토끼를 두 마리 한 번에 잡는 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이제 그런 상황이 있고, 근데 경제 성장률을 보면은 조금씩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고용 창출도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아마 그게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두 가지는 인플레거든요. 인플레는 이게 2%가 목적인데 타겟인데 그게 지금 가기가 꽤 어렵게 됐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관세, 테러프 그것도 문제고 있고 뭐 의료보험, 뭐 인슈런스 그게 다 지금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2%를 만든다는 게 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FRB는 축구의 골이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고용 창출, 인플레 그러니까 이게 페널티킥을 받는데 왼쪽으로 기울여야 되느냐, 오른쪽으로 기울여야 되느냐 이제 그런 걱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도 두 가지도 다 중요하지만은 고용 창출이 더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자를 내렸고 재작년에는 2026년에도 한두 번 더 내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미국 경제가 겉으로는 견조해 보이지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기업 부채나 소비 둔화, 상업용 부동산 리스크 등 위험 요인도 계속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객관적으로 보셨을 때 지금 미국 경제가 연착륙에 가까운 국면인지 아니면 이 침체 직전의 국면에 더 가깝다고 보시는지요? 저소득층하고 고소득층을 합치면은 전체는 괜찮게 보이는데 그 박스를 열어가지고 안을 보게 되면은 조금 문제가 많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연착륙을 하느냐 경착륙을 하느냐 제 생각에는 경제 토탈을 보면은 연착륙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Recession 그것은 2026년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나 FRB가 이자를 내렸고 또 계속 내릴 거니까 그게 큰 도움이 되고 네. 그 다음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저기를 했지 않습니까? 감세를 많이 했거든요. 네. 또 레귤레이션도 많이 줄었거든요. 그게 2026년부터 실체가 됩니다. 네. 예를 들어서 4월 달에 이제 텍스 리턴을 하는데 그때 사람들이 텍스 리턴을 해서 돈을 많이 받을 겁니다. 네. 그러면 그게 경제에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가정이나 스몰 비즈니스가 지금부터 즉시 준비해 두면 좋을 전략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여러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가정으로 보면은 캐시가 있는 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고용 창출이 둔화가 되고 경제가 이제 침체 후퇴는 안 되지만 그래도 슬로우다운이 되게 되면은 캐시가 좀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잡을 금방 이룰 수 있으니까 그게 한 가지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부채가 많으신 분들은 그걸 만약에 가능하면은 부채를 조금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레딧 카드를 2개, 3개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돈을 빌렸었는데 거기서 이자가 제일 많이 높은 걸 그걸 먼저 페이다운을 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든지 캐시가 있으면 그걸 써가지고 그것을 페이다운하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경제가 조금 이제 둔화될 시기에서는 문제가 많을 수가 있으니까 그걸 대비해서는 새 빚을 얻지 않는 게 좋으십니다. 네. 그럼 기업 부분은 어떨까요? 기업에서는 좀 주의할 만한 부분이 있을까요? 많죠. 현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현금의 흐름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까지 물론 이제 그 노동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고 뭐 관세도 올라가고 뭐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물건값을 올려야 되는데 그걸 이제 한 번에 왕창 올리시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러면 손님을 잃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값을 올리는데 점차적으로 slowly, gradually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야 마켓 쉐어를 메인테인 할 수 있으니까요. 2026년에는 생산력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생산력.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 AI 때문에 생산력을 여러 가지로 올릴 방법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해에는 어떻게 했으면 생산력을 올리느냐, 뭐 테크놀로지를 쓴다든지 AI를 쓴다든지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금리 그리고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식시장은 마침내 올해 들어 세 번째 5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오늘부터 공식 집계되는 산타클로스 랠리가 시작된 건데요. 개장 내내 내스닥이 뒤처진 반면 오늘 나홀로 랠리 모드를 가동시킨 다우존스는 지난 12일 기록했던 사상 최고치에서 불과 0.23% 모자란 지점까지 올라섰고 S&P 500은 10월 29일 사상 최고치를 5주 만에 경신했습니다. 다우존스 상승폭의 3분의 1 정도에 그친 내스닥과 함께 매그니피선 7 중 3종목은 약세를 보여 기술주들의 상승 모멘텀이 살짝 주춤하는 조짐을 드러냈습니다. 그만큼 5일 연속 달려온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작용한 모습인데요. 하지만 올해 최저 거래량을 기록한 상황에서도 변동성은 예상외로 크지 않았고 투자 심리는 5일째 매수 쪽으로 기운 흐름을 유지했습니다. 지난 2023년과 24년 모두 공식적인 산타클로스 랠리가 없었던 만큼 올해는 분명히 나타날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됐습니다. 다만 지난주 목요일부터 가동된 상승세가 별다른 변수 없이 다음 주까지 편안하게 지속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은데요. 이미 이번 주를 3주 만에 상승한 주로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에는 포모 현상과 차익 실현이 서로 맞서는 구도가 전개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